술집 왔습니까? 당장 담배 끄고 나가세요. 조용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미용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조그만 게 어디서 까불어? 남자는 입꼬리를 비틀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목에 문신이 비쳤고 뒤에는 건장한 사내 둘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이 가게 내일부터 철거야. 알아들어? 욕설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거칠게 밀치던 남자의 손이 순간 멈칫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이 미용실, 제겐 특별한 곳이에요. 조용히 내뱉은 말이었지만 누군가의 심장을 건드리는 듯 했죠. 구석에서 지켜보던 경비 아저씨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 여자가 그냥 가게 주인이 아니란 걸 직감했어요. 바람에 흔들린 머리카락 사이로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스쳤습니다. 오래전 싸움의 흔적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그 뜻을 몰랐죠. 오직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 싸움을 끝낼 날이라는 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그렇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공기가 달라졌어요.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감동 기억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건은 2024년 9월경 오후 2시쯤 시작됐습니다. 한미정 씨는 손님의 머리를 감기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원장님, 오늘따라 손길이 부드러우시네요. 70대 할머니 손님이 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어머, 항상 이렇게 하는데요. 미정 씨는 조용히 답하며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드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왔고 라디오에선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10년째 운영해온 이 작은 미용실은 동네 어르신들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낯선 남자 셋이 들어섰고 라디오 음악이 갑자기 작게 느껴졌습니다. 사장 있어? 선두에 선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검은 셔츠에 목에 문신, 손엔 담배를 든 채였죠. 미정 씨는 손님에게 드라이기를 건네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네, 제가 원장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어요. 여기 봐. 이 건물 재개발 들어간다고 오늘까지만 영업하는 거 알지? 미정 씨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철거 예정 통지서였지만 날짜가 3개월이나 남아 있었어요. 이거 아직 3개월 남았는데요. 계약서상으로는 그때까지 영업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남자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약서?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 사장님이 당장 비우라고 했다고. 뒤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거울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툭툭 두드렸고 유리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미용실 안에 울렸어요. 이거 다 치워야 하는데 귀찮게 하지 말고 오늘 안으로 나가. 할머니 손님이 놀라 몸을 떨었고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미정 씨는 재빨리 손님 곁으로 가서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남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손님이 계세요. 일단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왔고 담배 연기가 그녀의 얼굴 앞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손님? 어차피 내일이면 여기 문 닫는데 무슨 손님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미정 씨는 손님을 의자에 앉히고 천천히 남자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이게 협박으로 들려? 남자가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순간 미정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손 치우세요.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고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한번 그녀의 어깨를 밀쳤어요. 이번엔 조금 더 세게요. 미정 씨는 두 걸음 뒤로 밀렸지만 중심을 잃지 않았고 할머니 손님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그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사람들 지금 가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자는 이제 짜증이 난 듯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거울에 금이 가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고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할머니 손님이 작은 비명을 질렀고 미정 씨는 본능적으로 손님을 감쌌습니다. 다음엔 이게 내 얼굴이 될 수도 있어. 알아들었어?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박차고 나갔고 뒤따르던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용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할머니 손님은 떨리는 손으로 미정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원장님, 괜찮아요. 경찰 불러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미정 씨는 고개를 저으며 깨진 거울 파편을 하나씩 주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손목에 희미한 흉터를 쓸어내리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도망칠 수 없구나. 그 목소리엔 오래전 기억이 묻어 있었고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미정 씨는 할머니 손님을 집까지 바래다 드린 후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깨진 거울 파편을 치우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용실 앞 골목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여자 경찰한테 신고했대? 맞아. 아까 경찰에 전화하는 거 봤어. 미정 씨는 빗자루를 든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담배 연기 냄새가 유리문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형님한테 보고해야 되나? 일단 지켜보자. 경찰 와봤자 별거 없어. 우린 아무것도 안 했잖아.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발소리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미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아까 미용실에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폭력을 휘둘렀어요. 전화 너머 경찰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성북구 정릉동 123번지 미정 미용실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할게요. 혹시 다치신 분은 없으세요? 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울이 깨졌고 협박도 받았어요. 네, 현장 보존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끊고 미정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옆 건물 식당 주인 이성호 씨가 미용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그 사람들 또 지나갔던데요. 이성호 식당 주인은 57세로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분이었습니다. 네, 봤어요. 신고는 했어요. 미정 씨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이성호 식당 주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원장님, 저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양아치들 아니에요. 재개발 구역 관리한다는 조직 사람들이거든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요즘 이 동네 상가들 하나씩 쫓겨나고 있어요. 건물주가 조폭이랑 짜고 일부러 세입자들 내보내는 거예요. 미정 씨는 빗자루를 세우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경찰은요? 신고하면 되잖아요? 이성호 식당 주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신고해봤자 증거 없다고 해요. 그 사람들 워낙 교묘하게 움직이거든요. 2달 전에 옆 건물 슈퍼주인도 비슷하게 당했는데 결국 병원 신세 지고 가게 접었어요. 미정 씨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제 식당 앞 CCTV에 다 찍혔을 거예요. 일단 그거라도 증거로 남겨두세요. 이성호 식당 주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파일 빼드릴게요. 이거 경찰한테 제출하세요. 30분 후 파출소 경찰 2명이 미용실로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원장이에요. 미정 씨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성호 식당 주인이 보내준 CCTV 영상도 보여줬어요. 영상엔 남자들이 미용실로 들어가는 장면과 거울을 내리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폭력 및 재물손괴로 입건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잡으실 수 있나요? 미정 씨가 물었지만 경찰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단 가해자 신원 파악부터 해야 하고요. 영상만으론 특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분명히 보이는데요? 네, 근데 법적으론 이게 명확한 신원 확인이 안 돼요. 일단 수사 진행하고 연락드릴게요.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미정 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성호 식당 주인을 바라봤어요. 저러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보통은 흐지부지 끝나요. 저 사람들 이런 거 전문이거든요. 이성호 식당 주인의 말에 미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용실 셔터를 내리려는데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경찰 불러봤자 소용없어. 내일 또 갈게. 짧지만 섬뜩한 문장이었고 미정 씨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손목에 흉터를 쓸어내렸어요.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 씨는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셔터를 올리는 순간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미용실 유리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까지. 단 3글자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미정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 담배꽁초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의자 하나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들어왔구나. 그녀는 침착하게 의자를 세우고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신고했던 미정 미용실인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게에 낙서가 돼 있고 안에 침입한 흔적이 있어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한 건 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제 신고하신 분 맞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미정 씨가 물었지만 경찰의 표정은 미안함보다는 피곤함에 가까웠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건이 있어서요. 낙서는 언제 발견하셨어요? 오늘 아침 7시쯤이요. 분명히 어제 저녁엔 없었어요. 경찰은 낙서를 촬영하고 간단히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CCTV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럼 언제쯤 연락 오나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정도요. 한 달이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경찰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저희도 처리할 사건이 많아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떠난 후 미정 씨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이성호 식당 주인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이거 드세요. 힘내야죠. 고맙습니다. 미정 씨는 커피를 받아들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사람들, 어젯밤에 또 왔더라고요. 네, 봤어요. 제 가게 CCTV에도 찍혔는데 얼굴을 다 가리고 와서 알아보기 힘들어요. 이성호 식당 주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경찰한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이 동네에서 재개발 사업하는 회사가 꽤 큰 곳이거든요. 뒤에서 손 쓰면 경찰도 어쩔 수 없어요. 미정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평소처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로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글쎄요, 다른 상인들은 다 포기하고 나갔어요.
원장님도 그냥 보상금 받고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성호 식당 주인의 말에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안 나갈 거예요. 왜요? 위험해요. 저 사람들 장난 아니거든요. 이 미용실이 제겐 특별한 곳이에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성호 식당 주인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단골 손님 몇 명이 미용실로 왔습니다. 하지만 유리문에 적힌 낙서를 보고는 망설이며 돌아갔어요. 한 할머니만 용기를 내어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정 씨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불안했어요. 원장님, 소문 들었어요. 조폭들이 이 가게 쫓아낸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미정 씨는 할머니의 머리를 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어제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들어왔고 미정 씨를 보며 비웃었어요. 아직도 안 나갔네? 미정 씨는 빗을 내려놓고 천천히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손님 계세요.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손님? 이제 손님도 없을 텐데. 남자는 할머니를 보며 턱짓을 했어요. 할머니, 여기 이제 문 닫으니까 다른 데 가세요. 할머니는 겁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미정 씨가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있으니까 앉아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남자는 그 눈빛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을 보면 떨거나 피하는데 이 여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 진짜 끝까지 버틸 거야? 네, 전 안 나갈 거예요. 미정 씨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남자는 혀를 차며 돌아섰어요. 좋아, 그럼 오늘 밤에 다시 올게. 그때는 진짜 후회할걸? 그 말을 남기고 남자들은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원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빗을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흉터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미정 씨는 미용실 셔터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휴대폰엔 이성호 식당 주인의 걱정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지만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론 가로등 불빛만 흔들리고 거리는 고요했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골목 어귀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미용실 유리창을 비추며 멈췄고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남자 넷이 차에서 내렸고 그중 하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야, 저 여자 아직도 안에 있네? 어제 왔던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장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물고 천천히 미용실로 걸어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며 그는 미정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내가 여기 주인이야? 네, 그런데 누구세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나, 이 동네 관리하는 사람이지. 장도혁이라고 해. 장도혁. 미정 씨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성호 식당 주인이 말했던 재개발 구역을 관리하는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어요. 관리요? 이건 관리가 아니라 협박 아닌가요? 협박? 장도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협박으로 들려? 난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건데.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어요. 여기 5천만 원 있어. 가져가고 내일까지 나가.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미정 씨는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전 안 나가요. 여기 제 가게예요. 가게? 장도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게 내 가게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정 씨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가져가.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미정 씨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협박이네요. 이거 녹음되고 있어요.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장도혁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비웃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녹음? 이거?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녹음 안 되네?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고 장도혁은 미정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돈 가져가고 나가. 아니면요? 미정 씨는 중심을 잡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장도혁은 혀를 차며 뒤에 있던 남자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저 거울 좀 정리해줘. 남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거울 앞으로 다가갔어요. 미정 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방망이를 휘둘렀고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미정 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도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우리가 진심이라는 거. 그는 다시 봉투를 집어 미정 씨 앞에 내밀었어요. 마지막이야, 가져가. 미정 씨는 봉투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도혁을 바라봤습니다. 전 안 받아요. 뭐? 장도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거절이에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도혁은 웃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한 발 더 다가갔어요. 좋아. 그럼 후회하지 마. 그는 손을 들어 미정 씨의 뺨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어요. 미정 씨가 그의 손목을 잡았거든요. 장도혁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너. 미정 씨는 그의 손목을 꽉 쥔 채 조용히 말했어요. 경고했어요. 손 치우라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두려움 없는 눈빛이었어요. 장도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뒤에 있던 남자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미정 씨는 장도혁의 손목을 비틀며 그를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쿵! 장도혁이 바닥에 쓰러지자 남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미정 씨는 천천히 손을 털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엔 경찰이랑 같이 올 거예요. 장도혁은 바닥에서 일어나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너 끝났어. 그는 이를 악물며 미용실을 나갔고 남자들도 황급히 뒤따랐어요. 차 문이 쾅 닫히고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용실은 다시 고요해졌고 미정 씨는 손목에 흉터를 쓸어내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후련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 씨는 깨진 거울과 유리 조각들을 치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이성호 식당 주인이 급히 들어왔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네, 괜찮아요. 그 사람들 왔다 갔어요. 미정 씨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식당 주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 가게 CCTV에 다 찍혔어요. 장도혁이 직접 왔더라고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 사람 넘어졌다가 그냥 갔어요. 이성호 식당 주인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세요. 그 사람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요.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리 조각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그날 오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걱정하며 찾아온 분들이었어요. 원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미정 씨는 평소처럼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원장님, 그냥 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 괜찮아요. 여기 제 자리거든요. 미정 씨의 말에 손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는 미용실 정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미정 씨 맞지?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냉정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언니야. 순간 미정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언니, 동생아, 언니야 잘 지냈어? 미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6년 만에 듣는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어떻게? 소식 들었어. 내 동생 지금 곤란한 일 겪고 있다며? 한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네가? 한서진은 작게 웃었어요. 동생,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언니 정말 괜찮아. 언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이런 식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끌어들인다는 게 뭐야? 우린 가족이잖아. 한서진의 말에 미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 내일 그쪽으로 갈게. 기다려. 전화가 끊기고 미정 씨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어요. 언니가 온다는 말이 반갑기도 했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6년 전 언니는 군에서 전역했고 이후 소식이 끊겼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미용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 짧게 자른 머리에 선글라스를 낀 채였어요. 미정 씨는 손님의 머리를 감기다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언니. 한서진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야, 동생아. 미정 씨는 수건을 내려놓고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6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언니는 여전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분위기,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언니 정말 왔구나. 당연하지. 동생이 힘들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한서진은 미용실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깨진 거울 자리와 바닥의 흔적들을 보며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게 다 그 사람들 짓이야? 응, 근데 괜찮아. 괜찮긴. 한서진은 동생의 손목을 잡고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생아, 아직도 이거 남아있네. 응, 지워지지가 않더라. 한서진은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미정 씨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미용실 원장이 누구의 동생인지, 그리고 그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한서진이 미용실에 머문 지 이틀째 되던 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왔고 미용실 앞은 예전처럼 북적였어요. 한서진은 구석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뭐 보는 거야? 미정 씨가 손님의 머리를 말리며 물었어요. 재개발 사업 관련 자료, 이 동네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보는 중이야.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건물주? 응, 조폭들이 움직이려면 뒤에 누가 있어야 하거든. 한서진은 화면을 돌려 미정 씨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엔 청해건설이라는 회사 이름과 대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맡은 건설사 대표야. 박재민이라는 사람이야. 미정 씨는 사진 속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조폭이랑 연결돼 있다는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패턴이 비슷해.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입자들 쫓아냈거든. 한서진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경찰이 움직이려면 확실한 게 필요하거든.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이성호 식당 주인님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빴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정 씨가 급히 다가가자 이성호 식당 주인님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동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화면엔 미정 씨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미용실 원장, 조폭과 결탁설이었어요. 뭐야 이게? 미정 씨는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 내용은 미정 씨가 재개발 반대를 명분으로 조폭들과 손잡고 건설사를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댓글이 벌써 100개 넘게 달렸어요. 이성호 식당 주인님이 화면을 스크롤하자 악의적인 댓글들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 원래 문제 많았음. 조폭이랑 짜고 돈 뜯으려는 거 아님? 동네 망신이네. 미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서진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글을 꼼꼼히 읽었어요. 이거 조작이야. IP 추적하면 누가 올렸는지 알 수 있어. 근데 이미 퍼졌잖아. 어떻게 해?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진은 동생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해. 이런 수법은 예상했던 거야. 저쪽에서 여론전으로 나온 거야. 여론전? 응,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이미지를 깎아서 동네에서 고립시키려는 거야. 한서진의 말에 이성호 식당 주인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도 다른 상인이 이런 식으로 당했어요. 결국 못 버티고 나갔죠. 미정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대응글을 올려야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CCTV 영상도 공개해야 해. 한서진은 노트북을 다시 열며 말했습니다. 내가 글 써줄게. 동생은 오늘 하루 손님들 잘 응대해. 이럴 때일수록 평소처럼 행동하는 게 중요해.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뚝 끊겼어요. 평소 같으면 예약이 꽉 차는 시간인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서진은 대응글을 작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상대로네. 빠르게 움직이는군.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원장님, 저 머리 좀 해주세요. 미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작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그 글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원장님 믿어요. 미정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원장님이 1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할머니의 말에 미정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저녁 한서진이 작성한 대응글이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CCTV 영상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글이었어요. 하지만 댓글은 여전히 악의적이었습니다. 영상 조작 아님? 믿을 수 없네. 그냥 나가는 게 답이야. 미정 씨는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이거 소용없는 것 같아. 아니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한서진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준비해야 해. 미정 씨는 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과연 이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미정 씨는 단골 손님의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미정 원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원장인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김태수입니다. 박재민 대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미정 씨는 명함을 받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한서진이 안쪽에서 나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원장님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걸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고소? 미정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탁자에 놓으며 말했어요. 박재민 대표님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업무 방해 혐의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린 사실만 얘기했어.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일단 고소장은 접수됐으니 출석 요구서가 올 거예요. 김태수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정 씨는 주저앉았어요. 언니, 이거 어떻게 해? 고소까지 당하면. 동생아, 진정해. 이건 허위 고소야. 검주려는 거야. 한서진은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재판 가면 시간이랑 돈이 엄청 들잖아. 그게 목적이야. 우릴 지치게 만들려는 거지. 한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상인의 회의가 열렸어요. 미정 씨와 한서진은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엔 상인들 20여 명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원장님 오셨네요. 상인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소식 들었어요. 미정 씨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대부분 아는 얼굴들이었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한미정 원장의 상인회 활동 중지 건입니다. 중지요? 미정 씨가 되물었습니다. 네, 최근 원장님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조폭들이 자꾸 오고 경찰까지 오니까 다른 가게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상인회장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알아요. 근데 지금은 원장님이 물러서는 게 동네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물러서라니 제 가게인데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가해자 편들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인회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재민이 여러분을 하나씩 쪼개서 무너뜨리려는 건데 지금 그 계획에 넘어가고 계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그냥 동네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 한서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정 씨 쫓아내면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 한 명씩 차례로 당할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서진은 계속 말했어요. 제 동생은 1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을 버리려고 하시네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함께 싸워야죠. 혼자서는 못 이겨. 근데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한서진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때 이성호 식당 주인님이 일어섰습니다. 전 원장님 편이에요. 함께 싸울게요. 김순희 부녀회장님도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우리 함께해요. 하나둘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고 결국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상인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미정 씨는 한서진을 꽉 안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괜찮아. 우린 이길 거야. 한서진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한서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옆에서 차를 끓이며 언니를 지켜봤어요. 언니 뭐 찾았어? 박재민 관련 기사들 예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개발 진행했더라. 한서진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3년 전 다른 지역 재개발 관련 기사가 떠 있었어요. 이 지역도 똑같은 패턴이야. 세입자들 쫓아내고 건물 헐값에 매입했대. 미정 씨는 기사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해. 혼자서는 이런 일 못하거든.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정 씨가 미용실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네 부녀회장 김순희 씨였습니다. 60대 중반으로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산 분이었어요. 원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부녀회장님 들어오세요. 미정 씨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순희 부녀회장님은 미용실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원장님, 동네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다들 재개발 반대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미정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버티는 걸 보고 용기 낸 사람들이 있어요. 김순희 부녀회장님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서명 명단이에요. 재개발 반대하는 세입자들 서명이에요. 미정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거기엔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네, 다들 말 못했을 뿐이지 속으론 원장님 응원하고 있어요. 김순희 부녀회장님의 말에 미정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한서진이 안쪽에서 나오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정이 언니예요. 부녀회장님, 이 서명부 제가 경찰에 제출해도 될까요? 한서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려고 가져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면 집단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어. 한서진의 말에 김순희 부녀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진과 미정 씨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서명부와 CCTV 영상, 그리고 증거 자료를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한미정 씨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장도혁 일당 조사 중인데 배우가 있는 것 같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형사의 말에 한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배우가 청해건설 대표 박재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증거 자료예요. 한서진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형사에게 건넸어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형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미정 씨는 한서진에게 물었어요. 언니, 형사가 믿어줄까? 모르겠어. 근데 최선을 다한 거야. 한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용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미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미정 씨, 경찰 고발한 거 알고 있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 씨는 한서진을 쳐다봤고 한서진은 스피커폰을 켜라고 손짓했어요. 누구세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야.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내일까지 고발 취하해.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전화가 끊기고 미용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언니, 이거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한서진은 동생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밤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다음 날 오후 미정 씨는 단골 손님의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뒤에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따라왔어요. 한미정 원장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미정 씨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청해건설 대표 박재민입니다. 미정 씨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서진을 쳐다봤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무슨 일로 오셨죠?
한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재민은 미정 씨를 무시하고 한서진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사람 언니야. 미정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박재민은 피식 웃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앉으시죠.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서서 들을게. 빨리 말해. 한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재민은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제 부하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 미정 씨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네, 그들이 좀 과격하게 행동했네요. 하지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재개발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요. 박재민의 말투는 사과라기보다 변명에 가까웠어요. 그래서요? 한서진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보상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요. 박재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계약서예요. 사인만 하시면 내일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미정 씨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안 받아요. 원장님, 8천만 원이면 다른 곳에서 훨씬 좋은 가게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받아요. 여긴 제 자리거든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원장님, 제 제안을 거절하시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협박인가요? 한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이 동네는 어차피 재개발될 겁니다. 원장님 혼자 버틴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박재민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명함을 하나 더 꺼냈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 제안은 이번 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정 씨는 명함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언니, 저 사람 진짜 건설사 대표 맞아? 응, 노트북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야. 한서진은 창밖으로 떠나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왔다는 건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저 사람이 조폭과 연결된 증거를 찾아야 해. 한서진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이 싸움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서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옆에서 차를 끓이며 언니를 지켜봤어요. 언니 뭐해? 동생아, 이것 좀 봐. 한서진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장도혁의 통화 기록 분석 자료가 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여기 봐. 장도혁이 박재민한테 일주일에 3번씩 전화했어. 패턴이 명확해. 미정 씨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면 증거되는 거야? 단독으론 부족하지만 다른 증거들이랑 합치면 충분해. 한서진은 파일 하나를 더 열었어요. 그리고 이건 박재민 회사 계좌 거래 내역이야. 장도혁한테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 언니,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낸 거야? 미정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동생아, 나 사실 군대 있을 때 정보부대에 있었어. 정보부대? 응, UDT 특임대 소속이었어. 미정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언니가 UDT? 응, 10년 동안 복무했고 대령으로 전역했어. 한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무게감은 달랐습니다. 그럼 언니가 그때, 맞아, 내가 너 구해준 그날도 내가 훈련받은 걸 써서 그랬던 거야. 미정 씨는 6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로부터 언니가 지켜줬던 그날을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어. 전역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한서진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 동생이 위험하니까 나도 움직여야 해. 그때 미용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장도혁이었어요. 뒤에는 남자 넷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미용실 원장. 장도혁은 비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가 여긴 영업 중이야. 미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업? 이제 곧 문 닫을 건데 무슨 영업이야? 장도혁은 의자를 발로 차며 말했어요. 너 고소당한 거 알지? 박 대표님이 화나셨어. 내가 계속 건드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나한테 너 좀 혼내주라고 하셨거든. 장도혁이 손짓하자 뒤에 있던 남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서진이 미정 씨 앞을 가로막으며 섰어요. 만지지 마. 너 누구야? 장도혁이 한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동생 언니야. 그리고 당신들한테 경고할게. 지금 나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후회? 장도혁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여자 둘이 우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해보면 알겠지.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도혁은 손을 들어 한서진을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한서진이 그의 손목을 잡았거든요. 으악! 장도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서진의 소나기가 점점 조여들었어요. 말했잖아, 만지지 말라고. 그녀는 장도혁의 손목을 비틀며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이 여자가 뒤에 있던 남자들이 달려들었지만 한서진은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팔을 꺾었고 두 번째 남자는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덤벼들었지만 한서진은 방망이를 빼앗아 그의 다리를 쳤어요. 10초도 안 돼서 4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정 씨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언니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동생. 한서진은 장도혁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재민한테 전해 다음엔 내가 직접 찾아간다고. 너 누구야 대체? 장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서진, UDT 특임대전 대령이야. 한서진은 그를 밀어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어. 장도혁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일어나 밖으로 도망쳤고 다른 남자들도 비틀거리며 뒤따랐습니다. 미용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미정 씨는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 진짜 대단해. 별거 아니야. 그냥 훈련받은 거 쓴 것뿐이야. 한서진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야. 박재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어떻게 해야 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증거 들고 언론에 가는 거야. 한서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반격은 성공할까요? 그날 오후 한서진과 미정 씨는 지역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두 USB에 담아 가지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취재 요청하러 왔는데요. 한서진이 접수대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건인가요? 재개발 비리 관련이에요. 건설사와 조폭 연결고리 증거가 있어요. 접수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취재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들은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증거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한서진은 USB를 건네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통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CCTV 영상, 세입자 서명부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취재부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네, 모두 공식 경로로 확보한 자료예요. 박재민이라 이 사람 이 지역에선 꽤 힘있는 사람인데요. 취재부장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취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정 씨가 답답하게 물었어요. 알아요. 근데 이런 기사 나가면 우리 신문사도 압력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한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취재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니요, 쓸게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도 독자 취재를 해야 하거든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 미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기사를 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취재부장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문사를 나오며 미정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해? 어쩔 수 없어. 언론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한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우린 그냥 기다리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야? 박재민을 직접 만나러 갈 거야. 한서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건설사 본사 앞에 섰어요. 고층 빌딩이었고 1층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언니, 정말 들어가는 거야? 응, 당당하게. 한서진은 미정 씨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여직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박재민 대표 만나러 왔어요. 예약 있으신가요? 없어요. 근데 만나야 해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한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예약은 없으시고. 잠시 후 여직원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도착하자 비서실이 보였어요. 비서가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박재민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오랜만이네요, 미정 원장님. 그는 한서진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문의 그 언니시군요. 한서진이야. 한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재민은 악수를 거절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거래하러 왔어. 한서진의 말에 박재민은 피식 웃었습니다. 거래? 응, 장도혁 일당 고소 취하해. 그럼 우리도 고발 취하할게. 고발? 박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응, 우린 증거를 다 확보했어. 당신이 장도혁한테 돈 준 것도, 세입자들 협박한 것도 다. 한서진은 테이블 위에 USB를 놓았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영상 증거까지. 박재민은 USB를 집어들고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보장이 있나요? 확인해보면 돼. 근데 시간 없어. 이틀 안에 답 줘. 한서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언론에 다 흘릴 거야. 그럼 당신 회사 망할 거야. 박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날 협박하는 거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야.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미정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재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생각해보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뭔데? 한서진 씨, 당신 정말 UDT 출신 맞아요? 박재민의 눈빛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응, 10년 복무했고 대령으로 전역했어. 확인하고 싶으면 국방부에 문의해. 한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틀 들이죠. 그때까지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은 건설사를 나왔습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언니, 우리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응, 이길 거야. 이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어. 한서진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정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언니도 조사해봤어요. 재미있는 게 나오더군요. 동생도 군인이었다면서요? 미정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위기였어요. 그날 밤 11시 미정 씨와 한서진은 미용실 안에서 문자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군인이었다면서요? 미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위기였습니다. 언니, 어떻게 알았을까? 박재민 쪽에서 조사한 거야.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네. 한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숨길 수 없어. 한서진의 말에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미용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진은 재빨리 불을 끄고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미용실 앞에 멈췄고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장도혁을 포함해 7명이었어요. 언니, 저 사람들. 알아, 준비해. 한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미용실에 조폭들이 침입하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정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손목에 흉터를 쓸어내렸습니다. 언니, 오래간만이네. 그러게 6년 만이야. 한서진은 작게 웃으며 문 앞에 섰습니다. 쾅! 미용실 문이 발로 차이며 열렸고 장도혁이 야구 방망이를 든 채 들어왔어요. 이번엔 제대로 끝내러 왔어. 뒤에 있던 남자들도 하나씩 들어왔고 미용실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빨리 끝내자. 장도혁이 손짓하자 남자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한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 나가. 닥쳐. 한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한서진은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었습니다. 쿵!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다른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한서진은 침착하게 움직이며 하나씩 제압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남자가 뒤에서 한서진의 목을 조르려는 순간이었어요. 미정 씨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넘어뜨렸고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쳤습니다. 남자는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장도혁은 놀란 눈으로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 뭐야? 미정 씨는 대답 대신 앞치마를 벗고 손목을 걷었어요. 희미한 흉터 아래로 작은 군번줄 문신이 보였습니다. 한미정, UDT 특임대 전 중령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령? 장도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제 언니랑 같은 부대였어. 미정 씨는 한서진 옆에 섰고 두 자매는 나란히 남자들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끝낼까, 동생아? 응, 언니.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한서진은 오른쪽 남자들을, 미정 씨는 왼쪽 남자들을 상대했습니다. 움직임은 정확했고 망설임이 없었어요. 한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미정 씨는 방망이를 빼앗아 그의 다리를 쳤습니다. 다른 남자가 덤벼들었지만 그녀는 그의 팔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한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남자를 동시에 제압하고 세 번째 남자의 주먹을 막아내며 반격했어요. 단 30초 만에 6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장도혁만 남았어요. 그는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대체 뭐야? 말했잖아. UDT 특임대 출신이라고. 미정 씨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끝이야. 당신들은 졌어. 장도혁이 도망치려는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세대가 미용실 앞에 멈췄고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경찰들이 외쳤고 장도혁과 남자들은 하나씩 체포됐습니다. 담당 형사가 한서진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 사람들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진술서 작성 좀 부탁드려요. 한서진과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들이 떠나고 미용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동생아, 실력 안 죽었네. 언니도. 미정 씨는 언니를 꽉 안았고 한서진도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한서진과 미정 씨는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장도혁 일당 전원 구속 기소될 예정이고 박재민 대표도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말요? 미정 씨는 놀라 물었습니다. 네, 증거 자료가 결정적이었어요. 두 분 덕분에 큰 사건 해결했습니다. 형사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경찰서를 나오자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쏟아졌습니다. 미정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언니, 진짜 끝난 거 맞지? 응, 이제 진짜 끝났어. 한서진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용실로 돌아가는 길, 동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손을 흔들었고 주민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성호 식당 주인님이 달려와 두 사람을 꽉 안았어요. 원장님, 뉴스 봤어요. 박재민 잡혔다면서요? 네, 구속됐대요.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우리 동네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이성호 식당 주인님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용실 앞에 도착하자 문 앞에 꽃다발과 손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원장님 덕분에 용기 냈습니다.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미정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이거 봐. 그래, 동생이 해낸 거야. 한서진은 동생을 꽉 안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이 모두 모였고 테이블엔 음식이 가득했어요. 상인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미정 원장님과 한서진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동네가 지켜졌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미정 씨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혼자서는 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이길 수 있었어요. 미정 씨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미용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 다시 내일 하러 가야지. 아쉽다.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미정 씨의 말에 한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동생아, 넌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필요하면 언제든 올게. 한서진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개발 비리 드러나 건설사 대표 구속. 취재부장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기사엔 박재민과 장도혁의 공모관계, 세입자 협박 과정, 계좌 거래 내역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신문을 펼쳐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기사 나왔어. 그러게, 제대로 썼네. 한서진도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미용실엔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신문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 했을 뿐이에요. 미정 씨는 손님의 머리를 빗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개발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입자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하네. 한서진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긴 거네? 응, 완전히 이긴 거야. 미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이성호 식당 주인님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제가 쏩니다.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식당 주인님. 셋이서 함께 밥을 먹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얘기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원장님 덕분에 다들 용기 냈어요. 이성호 식당 주인님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식당 주인님 도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 거죠. 건배. 셋은 잔을 부딪혔고 웃음소리가 미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한서진이 짐을 꾸렸어요. 언니, 정말 가는 거야? 응, 이제 내일로 돌아가야지. 한서진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언니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 괜찮아. 전화하면 되잖아.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올게. 한서진은 동생을 꽉 안았어요. 동생아, 정말 자랑스러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거. 언니가 있어서 가능했어. 아니야, 동생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었어.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한서진의 말에 미정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언니 사랑해. 나도 동생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다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한서진은 미용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동생아, 잘 지내. 언니도. 택시가 떠나고 미정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떠났지만 함께 싸운 기억과 용기는 남아 있었거든요. 미정 씨는 미용실로 돌아가 거울을 닦기 시작했어요. 새로 단 거울은 깨끗하고 맑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작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한 달 후 미정 씨는 평소처럼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원장님, 오늘도 잘 부탁해요. 네, 할머니, 앉으세요. 미정 씨는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론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왔고 거리엔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재개발은 투명하게 재추진됐고 세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는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미정 씨는 손님의 머리를 빗으며 손목에 흉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흉터는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싸워서 지켜낸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표시였습니다. 원장님, 무슨 생각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날이다 싶어서요. 미정 씨는 작게 웃으며 드라이기를 켰어요. 라디오에선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고 미용실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소중한 것들을,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미정 씨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거든요. 미용실 문 위에 걸린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미정 미용실. 그 이름처럼 그녀는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